안녕하세요. 젤라쌤입니다. 오늘은 느린 아이의 자기 조절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하는 강의는 제가 2월에 오픈하는 특강의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느린 아이한테 자기 조절 전략을 과연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자기 조절이라는 건 아이가 스스로의 각성과 감정과 집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자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인지 기술이 필요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전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엄마는 어떻게 느낄까?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은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아니고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저희가 설명을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그 감정 변화의 단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리거가 있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보통 아이가 그런 감정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줬을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한테 하고자 하는 건 현재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전략을 같이 만들었을 때 맨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통 이런 능력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 느린 아이들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이의 인지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협력적 조절이 필요합니다. 즉, 어른들의 도움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절, 스스로 조절하는 건 아예 불가능할까요? 제가 해보니까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하고 비주얼 서포트 계속 잘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반복 연습을 했더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조절 훈련에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감정과 감정 변화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지금 현재 보이는 행동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유발하는 트리거들이 무엇인지를 교육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같이 조절 전략을 찾아야 돼요. 어떤 조절 전략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그런 인지 수준에 따라서 1번부터 4번을 다 아이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 수준이 아주 좀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3번은 어른들이 다 하고요. 제일 마지막 4번만 일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감정과 감정 변화에 대한 교육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감정에 이름 붙이기. 자기 조절에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name it to tame it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tame it, 길들일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많은 아이들이 뭔가 불편한 감정은 알지만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해서 더 당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이 감정의 이름이 뭘까라고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게 왜 조절에 도움이 되냐면, 보통은 이제 감정을 느끼고 반응을 할 때는 그 뇌의 저 안쪽에 있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활성화가 돼요.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에서
해결을 해요. 그건 인지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뇌의 프로세스가 감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인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조금 더 컨트롤하는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원래 이 자기조절을 가리킬 때는 감정에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없어. 이거를 가리키는 게 기본이에요. 즉,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거를 가리켜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느린 아이들하고 계속 해봤더니 아이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분명히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해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닌데, 너 지금 좀 좌절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아니야, 나는 해피야! 라고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어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감정을 가리키기보다는 최대한 중립적인 단어로 아이를 좀 가리키려고 노력을 해요. 즉, 뭐, 화가 난다 보다는 졸려요, 혹은 뭐, 피곤해요, 걱정이 돼요, 라는 식의 뭔가 상황하고 연관된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감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물론 뭐 카드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는 뭐라고 불러? 라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재미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알려드리자면, 빙고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같이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얘기하고, 그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으면 이기는 그런 감정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아이디어는 잡지에서 그런 감정에 관련된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걸 오려 붙이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 걸까? 무슨 감정인 걸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정에 대해서 인지하는 건 적어도 인지 수준이 6살 정도는 돼야지 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은 감정을 어떻게 가리키느냐,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왜 자기조절에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더 좋은 내용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